지긋지긋하게 튀기라 놀림받았던 지강이 떠날 거면서 연수에게 제어장치는 왜? 보여줄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릴 적 그 연수처럼 여전히 눈먹는 천연수. 이래 연수야 나랑 잘래? 너의 처음이 나였으면 좋겠어. 한국인 아빠와 하프 혼혈 엄마 사이에 태어나 또래 아이들과 조금 다른 외모에 어릴 적부터 지긋지긋하게 튀기라 놀림받았던 지강이 거기다 집은 모텔에 아버지는 여전히 철이 없지. 20살이 된 강희는 고향을 떠나기로 마음먹는다. 떠날 거란 말에 연수는 다급히 달려오는데 연수야 나랑 잘래? 강희는 연수가 기함할 만한 제안을 한다. 내가 떠나고 나면 너도 다른 여자 만나서 사랑도 하고 섹스도 하고 그럴 거 아냐? 너의 처음이 나였으면 좋겠어. 내 반항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 호기심도 반항심도 아니야. 그냥 처음은 제일 순수한 거니까. 서서히 다가가 입을 맞췄다가 떼며 연수의 의사를 묻는 강희. 연수가 자신을 좋아하는 걸 알 텐데 이러는 건 제대로 꼬시는 거 싫어? 그만할까? 자면? 안 떠날 거야? 떠날 거야.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거 모르는 대로 갈 거야. 연수야 나랑 잘래? 결국 연수는 강희의 꼬드김에 넘어가 입을 맞췄고 그 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살 빼지 마. 다른 사람 앞에서 안경 벗지 마. 눈웃음 치지도 마. 떠날 거면서 연수에게 제어장치는 왜? 조금은 이기적인 지강이었다. 이미 고시텔까지 구해놓고 떠날 결심을 굳게 세운 강희를 말릴 수 없어 연수는 눈물을 머금고 떠나는 강희를 배웅해준다. 상경한 강희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됐지만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다가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그래서 현장 잡부로 일하게 됐는데 성희롱을 일삼는 소장에 들이받았다가 또 잘렸다. 그런데 새로운 현장 책임자 황정구의 눈에 들어 디자이너로 다시 일해볼 생각이 없냔 제안을 받는다. 모먼트는 다를까요? 학력 제한 없다더니 4년제 아니라고 이력서도 안 받아주던데요. 그럼 모먼트가 아니라 나 황정구 믿고 와요.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갔더니 황정구가 없다며 비서가 대놓고 전화로 강희를 욕하는데 그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강희는 돌아섰지만 연수도 버리고 온 걸 생각하며 전투 모드를 장착한다. 보여줄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디자이너인지. 역시나 비서의 거짓말인 걸 눈치채고 황정구 이사를 만나는데 성공한 강희. 이력이 화려하지 않은 강희에 다들 무시하지만 정구만은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며 목 실장 밑에서 프로젝트 담당 디자이너로 일할 수 있게 해준다. 비록 3개월 인턴부터 시작이지만 기회였다. 에스더의 결혼 선물로 120평짜리 집을 인테리어 해주고자 한 클라이언트 금석형은 뭐든지 최고로 해달라고 얘기한다. 이에 목 실장은 알겠다며 미팅을 끝내려는데 살 사람의 의사는 안 듣냐며 제지하는 강희. 집에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집을 맞춰야죠. 목 실장은 강희를 나무랐지만 금석형은 좋은 지적이라며 에스더를 부른다. 그리고 일정이 바쁜 목 실장을 대신해 강희가 에스더의 의견을 반영한 인테리어를 구상하는데 목 실장은 모두의 앞에서 강희를 디자인을 무시했다. 그리고 늘 하던 모던한 디자인을 고수한다. 고시원 살면서 노가다 뛰는 밑바닥 인생은 감히 그 세계에 범접을 할 수가 없다고. 강희를 잘랐다는 목 실장에 황정구는 같이 PT라도 해달라는데 목 실장은 황정구도 무시하며 다시 한번 강희의 디자인을 깔아뭉갰다. 이 디자인은 비급이에요. 이사님이 데리고 온 지강이 자체가 어쩔 수 없는 비급 촌년이라고요. 내가 비급이면 실장님은 패급이죠. 남의 디자인 짜집기나 하는 패급. 많이 참는다 했더니 역시 성질 폭발한 강희는 떠나기 전 목 실장을 들이받는다. 너 해고야. 실장님이야말로 해고예요. 내 인생에서 완전히 아웃. 이따위로 후지게 살려고 넣어버린 거 아닌데. 팍팍한 서울살이 힘들 때면 늘 생각나는 연수. 힘들 때도 생각나는데 눈이 오면 함께 보낸 추억들에 연수가 또 떠오른다. 나랑 결혼해주라 강희야. 뭐래? 천연수 그거 알아? 첫눈 10번 먹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대. 10번 먹었어. 이제 나랑 결혼해줄 거지. 으이구 바보 곰탱이. 그리워하는 건 강희뿐만이 아니었고 연수 또한 틈만 나면 서울에 올라가 강희를 우연이라도 만나고 싶어 할 만큼 그리워하고 있었다. 어릴 적 그 연수처럼 여전히 눈먹는 키읔키읔키읔키읔. 강희는 떠났지만 연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기다렸다. 살 뺀 거 빼고. 미치겠다. 눈만 오면 생각나네. 그러던 중 연수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은 강희가 오니마니 하는 주제로 계속 떠드는데 다신 돌아오지 않겠다던 강희가 등장한다. 그리고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니는 튀기. 이러니까 강희가 고향을 싫어하지. 강희가 왔단 소식에 연수는 제일 먼저 뛰쳐나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살이 빠져버린 연수를 강희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저기요 이것 좀 놔주세요. 강희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천연수를 마주한 강희는 너무도 변해버린 그 육개장을 그대로 머리에 쏟아 복수해졌다. 마음에 든다며 금석경에 연락이 걸려온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을 알고 있어서요. 소유권을 주장하다니 연수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 이외 10년 전 우연히 만난 금석경, 강희의 소유권 주장. 장례식장에서 10년 만에 천연수를 마주한 강희는 너무도 변해버린 그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짝이 놀란다. 강희에게 지긋지긋했던 고향은 여전했다. 앞에 두고 튀기라고 모텔에 산다고 수군수군. 그래도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간 것이었기에 인사를 건넸다. 할아버지가 주시는 밥이야. 들어와서 꼭 먹고 가. 뒤쫓아 나온 연수는 고맙다고 하려다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서운함 때문일까?
수군거림이 가득한 곳에서 밥 먹고 가라는데 어릴 적 놀림의 대상이었던 강희. 이하 4명의 아이들이 뭉쳐 끈끈했었다. 강희가 장례식장에 되돌아가자 어릴 적 놀리던 애들이 못난 모습 그대로 자라서 무리들을 보고 또 예시하기를 수군대기 시작한다. 한 성격하는 강희는 결국 참지 않고 그쪽 테이블로 갔고 막말을 하는 김원열에 따박따박 만말로 응수해졌다. 어릴 땐 싸움에서 밀리더니 커서는 말발로 밀리자 강희의 얼굴에 술을 끼얹는데 이에 가만히 당해줄 강희가 아니었고 육개장을 그대로 머리에 쏟아 복수해졌다. 이에 분해하던 헌혈은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살인미수 행위를 선보이는데 연수가 자신의 등으로 막아 강희를 보호해줬다. 이딴 튀기년이 뭐가 좋다고. 그리고 문제의 김원열에겐 주먹을 내리꽂아줬다. 한편 강희에겐 디자인 시안이 마음에 든다며 금석경에 연락이 걸려온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강희는 자신이 잘렸다며 PT 듣고 싶으면 직접 오라고 했고 그 밤에 금석경이 찾아와 기어코 설명을 들었다. 그런 비곁을 날려놓고 본인만 몰랐구나. 그 후 금석형은 지강희의 실력을 선택했고 목 실장은 다시 지강희를 붙잡고자 한다. 금석형이 이후에 청담동의 클럽형 빌리지도 의뢰하고 싶다 했고 고객 맞춤형 커스텀 마이징으로 입주자 미팅을 지강희 전담으로 딱 집었으니 그래서 강희는 좋은 조건으로 프로젝트 팀장을 제안받았지만 강희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장례식장에서 생각한 게 있어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사는 동안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는 뭘까? 싫어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거. 그게 나의 사치입니다. 그 시안만이라도 팔아.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을 알고 있어서요. 강희는 당연히 그 디자인을 금석경에게 팔고 놀랄 만큼 큰 돈이었지만 다시 돌려줬다. 이미 받았습니다. 넘치게. 디자이너로서의 내 자존감. 세상 누구보다 비싼 값에 치러주셨어요. 물론 돈을 돌려준 게 후회가 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강희는 그래도 꿋꿋했다. 그리고 그 덕에 에스더를 친구로 얻었다. 내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에스더의 결혼식에 초대받은 강희는 황정구에게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는다. 지강희 인생에 좋은 인맥들이 하나둘씩 딱딱. 싫은 사람하고 일하지 않는 사치, 그거 나도 한번 누려보게. 그날은 강희가 1년에 1번 춘필과 만나는 날이었고 그를 만나러 가려다가 마음이 바뀐 강희는 에스더의 애프터 파티에 갔다가 석경을 만난다. 강희씨 합석할래요? 고민하던 강희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따로 보자. 안 하겠다는 춘필의 석경을 이용하기로 했다.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요. 석경씨 이용해도 돼요? 그런데 춘필이 있어야 할 호텔방에 왜 연수가? 춘필이 강희 몰래 계획한 깜짝 이벤트였겠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강희는 당황한다. 그 남자다. 그 와중에 연수는 석경을 알아봤다. 강희가 상경한 뒤 틈틈이 서울에 올라가 강희를 찾아 헤맸었던 천연수. 강희를 찾았지만 하필이면 급여를 제대로 안 주던 편의점 사장에게 갑질당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때 증거를 영상으로 남겼다며 도와준 게 가출해 있던 금석경이었다. 정작 당사자들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강희와 관련된 일이라 그런가 연수가 알아봄. 강희씨 소유권 저한테 넘기시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10년 전 강희를 돕던 남자가 지금 와서 소유권을 주장하다니 연수에겐 청천벽살진 자신이 창피해서라. 오해한 연수는 내 소유권은 내 거예요. 아무한테도 안 넘겨요. 모텔 사장님 딸이 아니라 그냥 집이 모텔이었다고요. 연수가 만나는 사람이 있고 결혼할 것. 웃으며 돌아섰지만 3회 튀기 상처가 깊은 지강이 연수 밀어내고 석경 손 잡았다. 서울에서 계속 강희를 찾아 헤매이다. 마침내 마주친 날 자신을 내쫓는 강희에 썰진 자신이 창피해서라. 오해한 연수는 제대로 마음먹고 다이어트를 했었다. 그리고 다시 재회한 뒤 춘필의 도움을 받아 호텔에서 고백을 하고자 준비했는데 강희의 옆에 다른 남자가 서 있을 줄이야. 강희씨 소유권 저한테 넘기시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상황을 알리 없는 석경은 나름 준비한 멘트를 멋들어지게 날려주는데 강희는 이 방이 아니라며 나가자고 한다. 그런데 굳이 둘의 접점을 알려주는 바보 천연수. 오랜만이네요. 10년 전에 한 번 뵀었어요. 연수 덕에 강희와의 첫 만남을 기억해낸 석경은 그녀가 자신의 운명인 듯 기뻐했다. 내 소유권은 내 거예요. 아무한테도 안 넘겨요. 그래 이거. 내가 반했던 이 표정. 이 눈빛, 머리 색깔 이게 또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럼 우리 과거 말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강희는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과 일하기 싫어 모른 척했다 밝히는데 석경은 자신의 호텔 디자인팀에서 일하자 제안한다. 모먼트의 좋은 기회도 박차고 나온 강희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던지는 기회를 잡을 리가. 이후 강희는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연수를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 연수는 강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며 서울까지 오려는 기세를 보이는데 너 대동물 수의사 아니야? 서울에 수 없어. 대신 네가 있잖아. 여전히 자신만 바라보며 달콤한 말을 속삭여주는 연수에게 강희는 흔들린다. 기다린다고 했잖아. 평생 너만 좋아한다고. 그러다 연수가 개인적인 연락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향해 수군대던 마을 사람들이 떠오른 강희. 결국 강희는 현실의 벽 앞에 연수를 밀어냈다. 다 생각나버렸어. 내가 왜 떠났는지. 너랑 나는 왜 안 되는 건지.
너 지금 가면 나 더는 안 기다려. 바라던 바야. 우리 첫사랑은 여기서 끝. 디엔드. 책임도 못 질 거면서 기다리게 하는 거 그만할 거야.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해. 안녕. 강희는 연수를 밀어내며 그의 행복을 바랬지만 연수의 속을 썩이며 새아빠에게 무작정 헌신하는 엄마 때문에 행복하진 못했다. 강희는 같이 일하자는 황정구를 찾지만 그녀가 꿈꾸는 일이 모텔 리모델링인 걸 알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오며 석경에게 다시 연락한다. 하지만 둘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음. 호텔집 아들이 뭘 알아요. 모텔집 딸 아니면 모른다고요. 그래서 강희는 둘의 의견에 맞서다 자신이 모텔집 딸인 걸 밝혀버린다. 그런데 반응은 더 잘 됐다는 반응. 5성급 호텔에 살면 별 5개짜리 인간 될 것 같아요? 난 강희씨가 모텔집 딸이어도 별 5개 이상 매력 있던데 모텔 사장님 딸이 아니라 그냥 집이 모텔이었다고요. 모텔에서 태어나 모텔에서 컸어요. 쭉 나를 보는 사람들 시선들 내가 뭘 겪었는지 알기나 해요. 두 사람은 모텔의 안 좋은 인식을 바꾸자며 눈을 반짝였지만 강희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거짓말까지 하며 제안을 거절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죠. 거절합니다. 예. 너무나 확고한 강희의 석경은 쭈글. 하지만 잠시 물러섰을 뿐 포기한 건 아니었다. 그리고 강희를 설득하고자 5천만 원을 쏘는데 사실상 강희를 설득한 건 에스더였다. 에스더가 강희의 꿈을 키워줄 기회를 일깨운 것. 그래서 각자의 성을 딴 황금박쥐가 탄생한다. 황정구, 금석경, 박에스더, 지강희. 그 후 모텔 답사를 다니다 강희는 달갑지 않은 동창생 김원열을 마주치는데 강희가 예상한 대로 그놈은 곧장 살을 덧붙여 고향에 안 좋은 소문을 냈다. 그리고 그 얘기를 그대로 믿을 리 없는 연수는 그에게 경고하고 힘들 강희를 이해한다. 강희 참 힘들었겠다 싶어서 내 욕심으로 돌아오길 바란 게 미안해서. 강희는 황금박쥐의 입사 후 의욕이 넘쳤고 현장 책임자로 나설 기회를 얻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현장이 자신이 다신 갈 일 없다고 단언한 고향 하나읍이었다. 그리고 그 즈음 친구 아름이에게서 연수가 만나는 사람이 있고 결혼할 것 같단 근거 없는 소문을 접하게 된다. 절대 안 가려 했지만 소문을 확인하고 싶어 결국 하나읍으로 향한 듯한 강희. 그리고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에 연수와 나누를 목격하고 만다. 웃으며 돌아섰지만 어쩐지 슬퍼. 연수에게 결혼 상대가 생겼다는 소문에 비소와 함께 돌아서는 강희를 반갑게 붙드는 연수. 강희의 이상 반응에 뭔가 눈치챈 석경. 친구들이 강희를 데리러 찾아간다. 변하더니 변했어. 사회 버리지 못한 첫사랑 연수에 대한 미련 철철 넘치는 강희. 연수에게 결혼 상대가 생겼다는 소문에 하나읍의 확인차 가기로 마음먹은 강희. 마침 하나읍으로 향하던 황정구의 교통사고로 현장 책임자 자리가 공석이 되어 강희는 2배의 인센티브를 약속받고 가게 된다. 가긴 가지만 조건을 거는 강희. 숙소는 읍에서 30분 떨어진 시내여야 하고 괜히 엮이면 소문에 시달려야 하니 식사는 무조건 배달로. 그리고 자기 이름도 부르지 말라 한다. 임자 책임자 맞잖아요. 그러자 석경은 능청스럽게 임자라 부르는 키읔키읔. 여튼 강희는 지긋지긋했던 고향 하나읍에 다시 발을 들이는데 그런데 하필 클라이언트가 아버지 지춘필이라 한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돌아설 순 없는 노릇. 강희는 초면인 척 연기를 시작했다. 강희가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자 춘필도 그 장단에 맞춰주며 설명을 듣는데 강희는 어릴 적 춘필과 나눈 대화를 기반으로 디자인을 바꾸어 브리핑한다.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강희 저놈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 그리고 춘필은 자신이 꿈처럼 얘기했던 말들을 강희가 고스란히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에 괜시리 눈시울을 붉혔다. 석경은 춘필의 반응이 없자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라 오해에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춘필은 자신이 예전에 꿈꾸던 모든 것들이 반영된 시안이 마음에 든다며 진행하자고 한다. 그리고 현장에 들렸다가 나오는데 제일 궁금했던 연수와 마주한 강희. 하필이면 연수가 나누와 함께였고 운전 연수 중에 사고가 날 뻔해 불안해하는 그녀를 달래는 상황을 목격해버린다. 비소와 함께 돌아서는 강희를 반갑게 붙드는 연수. 강희는 일 때문에 왔고 끝나면 조용히 사라질 거니까 소문내지 마라 했다. 하지만 좁은 하나읍엔 금방 소문이 다 퍼진다. 강희씨 첫사랑 맞죠? 연수는 첫사랑이 아니라 내 구원자였어요. 강희의 이상 반응에 뭔가 눈치챈 석경. 강희는 어릴 적을 추억하며 구원자라 칭한다. 4인방으로 다닐 때는 김원열 무리에 쪽수로 져서 괴롭힘 당하는 게 당연시 됐는데 어느 날 전학 온 연수로 판도가 바뀐 것. 하나읍엔 외지인 석경에 대한 이상한 소문도 퍼진다. 그가 도박 중독이거나 대마농장을 보러 다닌다. 그리고 이상한 일은 다 그 남자 소행이라고. 그 때문에 연수도 나쁜 사람일까봐 신경 쓰였지만 길에 있던 강아지를 도와주는 걸 보고는 그래도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닐 거라 생각한 듯했다. 석경의 소문도 그렇게나 퍼지는데 선글라스를 쓰고 다녀도 그냥 지강이라 다들 강희 구경하러 오고 난리. 그 때문에 연수는 강희를 걱정하는데
오히려 강희는 나누를 신경 쓰고 있었다. 그래서 국밥집에서 혼자 4병을 마시다 뻗고 국밥집 사장님의 연락을 받은 친구들이 강희를 데리러 찾아간다. 그리고 모텔 캘리포니아에 눕혀지게 됐다. 서울에 다녀온 석경은 강희가 보이지 않자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해 경찰서를 찾는데 깡패들이 술 취한 강희를 업고 모텔에 들어가 오해성 다분한 말을 하며 경찰이 웃어 보이자 석경은 경찰 맞냐며 길길이 날뛰었다. 강희씨 안 데려오면 클라이언트고 뭐고 공사 접겠습니다. 강희 집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흔적을 쫓아 모텔 캘리포니아까지 찾아가 강희를 내놓으라 소리치고 연수는 춘필이 강희의 아버지라 밝힌다.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은 석경은 밤새 강희의 방 앞을 지켰고 강희가 다른 애들을 대수롭지 않게 반기자 석경도 한시름 놓았다. 그리고 갑자기 강희가 마음을 바꿔 현장에 오기로 한 이유를 눈치챈다. 연수씨랑 결혼할 사람이 궁금해서 아니냐고. 그래서 석경은 두 사람을 보러 갈 핑계를 만들어주고 둘이 잘 어울리지 않냐며 좋아 보이니 다행이라 웃어 보였는데 강희는 진심으로 누구 좋아해본 적 없지 않냐며 반색했다. 나쁜 놈, 나쁜 놈. 누가 그렇게 나쁜데? 연수와 나누의 사이를 단단히 오해한 강희는 연수를 원망하고 그 사실을 알리 없는 연수는 강희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챙겨 그녀를 찾는다. 변하더니 변했어. 연수는 해맑게도 그걸 물어본다. 석경이 또다시 기회를 얻게 됐다. 도망친 게 아니라 도전한 거죠. 너 나한테 자꾸 왜 그러는데? 천연수 너.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오해. 천연수 너 나 좋아해? 시간이 필요해. 널 잊을 시간. 연수가 나누와 만난다고 단단히 오해한 강희는 연수가 오래전 자신과 둘이서만 베리스쿱을 먹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다 생각해 더 슬퍼지고 나쁜 놈이라 욕하는데 떡하니 나타난 연수. 강희야 왜 울어? 변하더니 변했어. 강희가 흘리는 눈물의 이유를 알리 없는 연수는 해맑게도 그걸 물어본다. 하지만 강희는 따라오지 말라며 밀어냈다. 그래놓고 연수가 몰래 따라오자 정말 따라오지 말랬다고 안 따라오냐 툴툴댄다. 그리고 그 틈을 석경이 파고들었고 부은 강희의 눈을 선글라스로 가려줬다. 난 그대로인데 대체 뭐가 변한 걸까? 그래서 다가설 곳이 사라진 연수는 혼자 강희가 한 말의 의미를 생각하는 석경은 사연 있어 보이는 강희의 모습에도 왜 울었는지 왜 아버지를 돌아가셨다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 일체 묻지 않는데 점수 한번 따나 했지만 자신이 알아내면 된다 해서 마이너스 이응 알아내는 순간 나하고는 멀어지는 거죠. 나는 내 과거 아는 남자 제일 싫어하니까 어차피 피해봤자 사는 곳이 같고 환영 파티를 한다고 깡이 패밀리 친구들이 모인 터라 결국 강희는 연수와 마주한다. 연수는 그걸 기회 삼아 강희와 좀 더 얘기를 나눠보려 했는데 아름이가 둘 사이를 이어주려 연수를 데리고 빠져주면서 석경이 또다시 기회를 얻게 됐다. 연수를 데리고 나온 아름은 강희 옆에 석경도 있고 나중에 서울 돌아가면 힘들어 할 거 뻔하다며 일부러 방해한 거라 한다. 아름이가 빌런 같지만서도 괜히 더한 소문과 선보라고 성화인 게 싫어서 연수가 나누와 사귄다는 소문을 그냥 방치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다들 두 사람이 사귀는 줄 아는 상황. 석경과 나온 강희는 어릴 적엔 자신만 의지하던 친구들이 하나읍에서 자리를 잡고 있자 자신만 도망친 것 같아 속상하단 마음을 털어놓는다. 나만 루저가 된 기분? 다들 여기서 문제없이 잘 살고 있더라고요. 난 못 버티고 도망쳤는데 도망친 게 아니라 도전한 거죠. 아마 친구들도 다 부러워할걸요. 오텔 하나? 보란듯이 멋지게 리모델링해서 내가 틀린 게 아니다. 나도 열심히 잘 살고 있다 증명하고 싶어요. 지강에 잘 살았다. 석경은 그 얘기를 들어주며 강희가 잘 살았다 응원했고 뭐든 자신이 돕겠다며 키다리 아저씨를 자처했다. 한편 공사와 한우 축제가 겹쳐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위기에 놓이고 강희는 서울로 빨리 가고 싶다며 어떻게든 일정을 맞춰야 한다고 소리치는데 그걸 본 연수는 강희의 속내를 오해하면서도 강희를 도우려 뒤에서 주민들을 조용히 설득했다. 네가 날 왜 돕는데 무슨 자격으로. 그래서 싫어. 네가 내 흑역사를 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나는 널 보는 게 아파. 하지만 강희는 그런 도움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곧 교통통제 관련 문제가 해결된다. 석경의 돈줄과 깡이 패밀리, 일명 깡패들이 설득에 동참해 레미콘 작업을 이상 없게 해준 것. 축제 날에도 공사는 문제없이 진행됐고 마을 사람들은 연수, 나누 그리고 강희, 석경을 엮으며 웬일로 덕담도 해준다. 강희가 어릴 땐 온갖 말로 강희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는 그런 상황이 어이가 없으면서도 축제에서마저 진절이 나는 모습을 보이는 이들의 속이 또 뒤집어지는 강희. 그때 미스터권이 연수가 따로 맡겨놓은 강희의 아이스크림을 꺼내어준다.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데 기분 푸는 아이스크림을 받아든 강희는 그게 연수의 지심을 눈치챘다. 너 나한테 자꾸 왜 그러는데? 천연수 너 나 왜 도와줬어? 너 나 좋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버림받은 첫사랑 주제에 네 발목 잡을 수도 없고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안 돼? 싫어. 나한테 시간이 필요해. 널 잊을 시간. 쌍방이면서 연수는 나누와 아무 사이 아니라고. 미안해. 그 누구보다 내가 힘들었을 텐데. 그 말이 난 참 쓰라리더라. 난 절대 아니니까. 자꾸 생각난대. 그러니까 우리 친구로 지내자. 말보다 행동이라고 먼저 입을 맞춰. 육회 너 나랑 친구할 수 있어? 난 싫은데. 자신을 좋아하냐는 강희의 질문에 그녀를 잊을 시간을 달라고 답하는 연수. 자신의 흑역사를 알고 있어 연수를 보는 게 아프다는 강희의 연수는 다가설 수가 없었다. 그리고 강희는 차라리 잘 됐다며 연수가 사준 아이스크림을 버렸고 끊어지지 않는 마음을 애써 끊어보려고 노력한다. 너만 서울 올라온다 그럼 난 다 오케이인데 윤나누가 그렇게 좋냐? 하지만 술을 마시니 진심이 새어나오는 강희. 그날 밤 연수는 나누와의 소문을 정리하고 강희에게 다가서려 했지만 혼자 떠드는 강희가 밤새 통화한다고 오해해 또 다가서지 못했다. 그 옆엔 소문 때문에 공사를 하는 동안만이라도 쭉 공식 남친하기로 한 석경이 있다. 그 후 강희는 나누의 부모님이 계신지 확인하고 할아버지가 맡겼던 반지를 연수에게 전해준다. 평범한 가정에서 양친 부모의 사랑을 잔뜩 받은 상냥한 아이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당시 강희 집안 사정을 잘 알던 할아버지는 강희를 손주 며느리감으로 받아들이진 않은 것이었다. 모텔 공사는 핑계였어. 너한테 결혼할 사람 생겼다고 해서 확인하러 온 거야. 천연수 너한테는 나 같은 쌈당 말고 윤나누처럼 사랑스러운 사람이 어울려. 연수는 나누와 아무 사이 아니라고 해명하려 했지만 강희는 그 말을 듣지 않은 채 둘을 응원하며 씁쓸하게 돌아섰다. 미안해. 그 누구보다 내가 힘들었을 텐데 내가 너무 몰랐어. 미안해 강희야. 그 말이 난 참 쓰라리더라. 난 절대 아니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난 될 수 없으니까. 그럼 단지 할아버지 때문에 날 밀어낸 거야?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도 있었지. 강희가 자신을 밀어내는 이유에 할아버지가 준 반지가 있었단 것을 알게 된 연수는 반지를 강에 냅다 던져버리고 그걸 강희가 다시 찾으러 들어가자 나누와는 아무 사이 아니라 해명한다. 아니야. 윤나누 아니라고. 어떻게 아니야? 왜 아닌데? 너도 알잖아. 하나읍 어떤지. 같이 병원 차린다는 소식에 사귄다는 소문으로 퍼져나간 걸 바로 납득한 강희. 그 틈에 연수는 석경과의 사이를 묻고 강희는 둘이 아무 사이 아니란 건 알리지 않았다. 강희가 하나읍을 아버지를 싫어하는 것엔 다른 이유도 있었었다. 동생을 가진 엄마가 아플 때 춘필이 수지 아줌마의 사기 사건을 해결해준다며 나서 엄마의 곁을 지키지 않았던 것. 가족보다 남을 더 위하는 춘필의 강희는 상처를. 나는 춘필 씨랑 너네 엄마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나는 너네 엄마 버릴 수 있어. 강희는 거리를 두려 해도 쉽지 않은 차에 에스더로부터 우정이 나을 수도 있단 얘기를 듣는다. 사랑보다 끈질긴 게 우정인 거 알아요? 친구 사이는 영원하니까. 그래서 친구 사이로 선을 지켜보려는데 배꼽 효과라고 알아? 잊자 하면 자꾸 생각난대. 그러니까 우리 친구로 지내자. 친구끼리 숟가락도 같이 못 써. 연수는 강희의 제안을 받아들인 듯 했지만 아니, 방심한 틈을 노려 더 다가섰다. 말보다 행동이라고 먼저 입을 맞춰 강희의 숨겨진 본능 자극시키기. 너 나랑 친구할 수 있어? 난 싫은데. 그런데 춘필 씨가 웰컴 드링크라며 자신의 로망을 애써 밀어냈던 연수와의 키스 한 번 했다고 우리가 뭐라도 돼? 촌스럽긴. 친구란 타이틀을 달고 하고 싶은 걸 25. 어차피 강희가 참지 못할 걸 알고 연수가 칠해적은 더 가깝게 친구란 핑계로 데이트하는 연수 강희. 갑자기 불붙어서 키스가 시작된 강희와 연수. 그런데 춘필 씨가 웰컴 드링크라며 자신의 로망을 실현하러 나타나 본의 아니게 둘 사이를 방해한다. 강희가 방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허둥대니 춘필은 누가 있냐 의심하고 거기다 석경까지 언제 왔냐며 합류해 강희를 피곤케 하기도. 강희 씨와 딴 말 딴 사람 통해서 들으면 곤란합니다. 남친이 그런 것도 모른다고 얼마나 이상하게 보겠어요. 일단 피곤해서 사귄다는 소문을 냅뒀으니 강희에 대해 먼저 알아야 된다 주장하는 석경. 그의 소소한 요구에도 강희의 정신은 다른 데 팔려 있었다. 애써 밀어냈던 연수와의 키스. 그 순간에도 강희는 연수가 화났을까 걱정했다. 그리고 그 상황 그대로 끝낼 순 없으니 다시 교통정리에 들어간 강희와 연수. 둘의 입장은 여전했고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너 친구할 수 있어? 너도 못하겠지? 아닌데. 난 해. 아니, 내가 날 친구라고 생각했어봐. 아저씨 왔을 때 왜 날 숨겼겠냐? 오해받을까봐. 근데 너랑 나랑 친구일 수가 없어. 키스까지 했는데. 키스 한 번 했다고 우리가 뭐라도 돼? 촌스럽긴. 강희는 쿨한 척 행동하고 좋아서 하지 않았냐? 주장하는 연수에겐 기억 안 난다로 응수했다. 내가 나 버릴 줄 알았으면 나 그때 너랑 안 잤어. 강희야, 너한텐 그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한텐 평생 간직될 첫 기억이 너한텐 그렇게 하찮고 별거 아니었던 거야? 누가 아무것도 아니래. 나도 처음이었어. 강희는 과거는 과거일 뿐 자신은 떠날 것이고 연수는 하나읍에 계속 살지 않을 거냐고 하는데 너만 좋다면 어디든 따라갈 수 있다고. 이제 따라갈 수 있다고 하지만 연수가 서울에
까치가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을 여전히 품고 있는 강희는 그때 가주지 않았던 걸 문제 삼았다. 연수는 그 이후 가려고 했지만 강희가 밀어낸 건 생각 안 하냐며 노력을 무시한 것에 억울한 입장이고, 그만하자며 돌아섰던 연수는 다음 날부터 냉랭한 태도로 돌아서고 강희가 했던 행동을 돌려주며 소소한 복수를 시작한다. 우리 이미 끝났잖아. 호텔에서 내가 나 버릴 때 그때부터가 엔딩 아니었어? 어릴 땐 이렇게 유치하지 않았다면서. 강희는 어이없어하고 복수하는 거냐 뭐라 하지만 연수는 맘대로 생각하라며 돌아섰다. 그 와중에 너무도 가까운 친구인 에스더와 석경이 사이를 본 연수는 둘 사이를 살짝 오해하기도 한다. 에스더가 결혼하고 임신도 했다는 걸 알고 오해는 금방 풀리지만 그게 시발점이 되어 연수는 석경과 술잔을 기울이게 된다. 서로 강희와 더 가깝다는 걸 어필하며 부어라 마셔라 하던 둘은 결국 한 침대에서 깨어난다. 석경은 그 상황에도 연수가 죽마고 오라고 했던 걸 기억하고 친구라 선을 긋고 연수는 일단 친구부터 시작하기로 계획을 바꾼 듯 했다. 친구는 가깝게 적은 더 가깝게. 강희야 우리 친구하자. 어제 에스더란 분 같이 있는 거 봤는데 보기 좋더라. 두 사람 평생 갑시다. 친구로 오케이. 친구란 의미의 깊은 뜻을 모르는 석경은 연적이 사라질 거라 생각하며 친구를 응원한다. 나중에 친구 사이가 깨어질까 더 단단한 우정을 택한 석경이 남편과 삐그덕 선을 타기 시작한 에스더와 다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듯. 친구란 타이틀을 달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는 연수와 강희. 이건 뭐 그냥 핑계 만들어 데이트하는 거 키읔키읔. 강희는 서울집도 구경시켜주며 자신이 여기까지 오는데 고생했다고 말하는데 연수는 그 고생을 알기라도 하듯 강희를 쓰다듬어줬다. 고생했다. 지강희. 연수야 친구끼리 키스해도 돼? 거기에 또 흔들린 강희는 휘청휘청. 어차피 강희가 참지 못할 걸 알고 연수가 큰 그림 그리고 다가간 것이. 술을 마신 두 사람의 분위기는 요상해지는데 우리 하루만 더 놀자. 연수야 부모를 바꿀 수는 없잖아. 너도 나도 내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버려. 팔에 엄마 버리고 강희 택한 연수 우리 사귀자. 강희랑 더 이상 친구 안 할 거예요 저. 연수야 친구끼리 키스해도 돼? 연수를 집에 들인 강희는 참지 못하고 다가서 버리고 연수도 받아줄 듯 했는데 연수가 가까스로 이성을 차리고 강희를 밀어냈다. 친구끼리 무슨 키스를 하냐? 선 넘고 있어. 강희야 나랑 잘래? 연수는 예전에 강희가 했던 행동과 말을 재현해서 강희를 당황시키기도 하고. 술을 마신 두 사람의 분위기는 요상해지는데 나 달라졌어 진짜? 옛날이 더 좋았나? 나 다시 살찔까? 예전엔 온통 다 푹신푹신해서 내가 아무리 뾰족해도 내가 다 받아줬거든. 이번엔 강희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피하고 향수를 뿌린 뒤 나름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시 오지만 그 사이 연수는 잠에 들어버린다. 진짜 잠들었냐며 어이없어 했지만 강희는 연수의 이마에 굿나잇 키스를 해줬다. 다음날 둘이 같은 집에서 나오니 잤냐면서 발끈하는 금석경. 둘이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친구 사이에 무슨 아무 일 없었단 걸 확인받고 난 뒤에 석경은 질투심에 잤냐고 물어본 걸 수치스러워한다. 내려가기로 해놓고 하루 더 질척이는 연수의 강희는 또 응해주고 하루가 늘어난다. 우리 하루만 더 놀자. 내가 만약에 너 따라서 서울같이 왔으면 어땠을지 궁금해서 해보자 우리. 그래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테스트해보자.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중에 순자는 이상한 촉을 느끼고 강희를 압박한다. 둘은 절대 안 된다고 쌍심지를 켜는데 그도 그럴 것이 강희의 엄마와 연수의 아빠가 바람나서 야반도주했기 때문. 연수야 부모를 바꿀 수는 없잖아. 너도 나도. 그런 상황을 사실 강희도 짐작하는 듯했다. 하나읍의 소문도 소문이지만 부모들 사이에 얽힌 악연도 강희에겐 걸림돌이었다. 순자는 그날 이후 일부러 병원에 들어누워 연수를 부르고 둘 사이를 방해하려 가진 수를 다 썼다. 그 여자 딸이잖아. 네 아빠 꼬드겨서 죽게 만든 그 여자. 그렇게 따지면 엄마가 먼저죠. 강희 동생 죽던 날 엄마가 아저씨 불러냈다면서요. 그게 같아? 순자는 친구 사이도 용납할 수 없는 듯했다. 순자의 민원과 강희를 고깝게 여기는 동네 사람들의 갖은 민원으로 공사중지 처분이 떨어지고 강희는 하나읍을 떠나고 싶어한다. 안 그래도 지긋지긋했는데 한술 더 더해주는. 너도 안 됐지. 하필 그런 여자 딸이라서. 네 몸에 흐르는 피를 어쩌겠니? 너 네 엄마랑 빼닮았어. 우리 엄마가 아줌마 남편 뺏었으니까 나는 아줌마 아들 뺐으면 되겠네. 안 그래도 힘든 강희에게 아무래도 막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읍 사람들. 순자는 강희의 상처를 후벼 파고 되돌려봤자 자신만 뭐 큰 상처를 받은 듯 행동한다. 강희씨 힘들게 하는 헛소리들 내 소문으로 덮어요. 나 아직 공식 남친이잖아요. 그런 강희에게 석경은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제안을 하며 목걸이를 선물했다. 강희를 함부로 대하는 엄마에게 사실 어릴 적 아빠의 외도를 알고 있었고 강희의 엄마가 자신의 엄마면 좋겠다고 생각한 죄책감에 이제껏 휘둘려왔던 것이라 밝히는 연수. 내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벌이요. 하지만 이제 다 갚았다고 생각해요. 순자는 또 강희 때문에 독립하려는 거냐며 자신을 놓으려는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강희가 마음에도 없는 모진 말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는 건 그만큼 억울하고 슬프다는 뜻이에요 엄마. 연수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은 듯했다. 그동안 강희랑 저 친구라는 벽을 세워놓고 참았던 것 같아요. 근데 더는 못 참겠어요. 강희랑 더 이상 친구 안 할 거예요 저. 우리 사귀자. 우리 사귀자.
다행이다. 너무 늦지 않아서. 그 일로 배를 움켜잡은 거 보면 유산일지도. 수지와 춘필도 그 얘기를 듣게 된다. 우리 이래도 될까 연수야? 구애 수지 춘필의 반대에 부딪힌 연수 강희 우리 이래도 될까? 우리 사귀자. 엄마마저도 내버리고 강희를 택한 연수. 자신 있어? 나 이제 너만 보고 너만 생각하려고. 모두의 행복을 바래왔던 연수는 자신의 욕심이었다며 그걸 내려놓고 늘 혼자였던 강희의 곁을 지키겠다 한다. 앞으론 절대 네 손 놓치는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이제 와서 문제는 강희가 소문을 덮고 공사를 재개하자는 석경이 제안에 넘어가 목걸이를 받아버렸단 것. 그 얘기를 들은 연수는 기분 나빠하기보단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며 기뻐했다. 다행이다. 너무 늦지 않아서. 강희는 목걸이를 돌려주고 다 정리한 다음에 사귀자고 했지만 석경이 한 발 빠르게 움직인다. 온 동네가 시끄럽도록 프로포즈를 하고 경품 추첨권을 걸어 공사 동의서에 사인을 받고 있으니 강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그런 상황을 대인배 연수는 이해했고 금석경은 강희에게 잘하라고 당부한다. 한편 에스더는 옛 이야기를 하며 두 사람이 잘 됐을 수도 있었던 가능성을 털어놓는데 정략 결혼이 싫다는 말, 나한테 고백하란 뜻이었다고. 뻥치지 마. 정략 결혼이 싫단 에스더를 위해 떠나는 걸 택한 석경이었었는데 숨은 진실에 놀라자 에스더는 뻥이라며 편하게 생각해하고자 말을 돌렸다. 그런데 웬 여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지나가 석경의 눈을 돌게 만드는 에스더의 남편 빅터. 에스더는 빅터의 사촌동생이라며 인사했고 별거 아닌 듯 넘어가는 해프닝인 줄 알았으나 에스더는 그 사촌동생이 불륜녀였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게 된다. 그 일로 배를 움켜잡은 거 보면 유산일지도. 어째 사랑보다 우정이 오래간다며 우정을 택한 석경의 짝은 결국 돌고 돌아 에스더. 몰래 연애하면서도 어째 너무도 대범한 연수 강희의 목격자가 하나둘 생겨나고 수지와 춘필도 그 얘기를 듣게 된다. 내가 황 대표 안 만나면 너도 연수 안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찬성일 줄 알았던 춘필이 반대에 충격을 준다. 아마 병원에서 검사받은 것과 상관 있을지도. 춘필은 그래도 둘의 상황이 서로에게 좋지 않기에 안 맞다며 잘 둘러 말했는데 수지는 뭐 그냥 대놓고 후벼 파버리기. 그러다 너 천벌 받아. 네 엄마처럼. 수지 때문에 강희는 옛일이 떠오르고 강희도 그때 연수의 아빠가 자기 아빠였음 좋겠단 생각을 했었다 한다. 엄마를 웃게 하니까. 어릴 적의 강희, 연수는 같은 생각을 했었고 그날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진 공범이었다. 우리 이래도 될까 연수야? 나 기억났어. 그날 춘필씨 차에 숨었던 거. 인형이 없어졌어. 엄마 떠나던 날. 엄마가 떠날 것을 불안해했던 어린 강희가.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내가 우리 엄마를 죽였어. 아저씨도. 10회 기억 되찾은 강희, 엄마의 사고는 지강이 탓이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사랑을 싹 틔운 연수, 강희. 하지만 함께하는 기쁨도 잠시 엄마의 환영에 소리친 강희로 인해 차 사고를 당하는데 나 기억났어. 그날 춘필씨 차에 숨었던 거. 사고 난 차에서 엄마 본 거. 나 천벌 받은 건가? 이후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강희는 엄마의 사고 현장에 맞지 않냐 묻고 춘필은 천벌을 말하는 강희의 큰 사고가 날 뻔한 걸 엄마가 지켜준 것 같다며 강희를 다독였다. 여튼 연수와 강희는 다시 애정 뿜뿜. 하지만 사고 이후 강희에겐 알 수 없는 기억들이 하나둘 몰려오기 시작한다. 어릴 적 잃어버린 곰인형을 자동차 배기통에 끼우는 모습이 어렴풋이 떠오르는데 인형이 없어졌어. 엄마 떠나던 날 아빠가 사기당하고 캘리포니아에 못 가게 된 뒤 엄마가 떠날 것을 불안해했던 어린 강희가 자동차 배기통에 인형을 끼워 놓았었던 것. 그게 사고로 이어지자 강희는 충격을 받아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했었었고 그날 이후 자신을 괴롭히던 기억을 모두 잊고 산 듯했다. 하지만 엄마가 사고당하는 장소에서 떠오른 기억을 시작으로 잊혀진 기억이 연쇄되어 떠오른 것. 그만하자 우리.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다릴게. 나중에 네가 얘기하고 싶을 때 그때 말해줘. 너무 오래 힘들어 하진 마라 강희야. 그래서 어렵게 이어진 연수를 밀어내는데 연수는 기다리겠다며 붙잡는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결과도 결국 끝이란 답이었다. 넌 나한테 그냥 첫사랑이 아니라 내 모든 처음이고 끝이야. 너무 늦어서 미안해.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 어떨 때 쓰는 건지 모르지.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엄마는 도망칠 계획이었어. 내 아빠랑 같이.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고민형을 쑤셔 넣었어. 차 배기통 안에. 내가 우리 엄마를 죽였어. 아저씨도 내가 살인자라고. 사랑한다는 말 떠날 때 하는 말이더라. 연수야, 그래서 말인데 하지마. 제발 하지마. 사랑해. 사랑해 연수야. 사랑은 옆에 있어주는 거야. 혈액암이 재발하는데 치료를 거부한다. 차 배기통 안에 들어가 있었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미국으로 가려 하고. 그리고 아빠의 투병 사실을 알게 됐다. 11회 강의 탓 아냐. 죄책감 극복했지만 지춘필 혈액암 투병 사실에 또 휘청. 사랑은 옆에 있어주는 거야. 그리고 꼭 안아주는 거야.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라 말하던 어린 강희와 달리 풍파를 겪은 어른이 된 강희는 사랑이란 말로 연수에게 이별을 고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떠날 때 하는 말이더라. 연수야, 그래서 말인데 하지마. 하지마 제발. 사랑해. 사랑해 연수야. 사랑은 안아주는 거라며 손 잡아주는 거라며 10살 때도 알았던 걸 왜 지금은 모르는 건데. 연수는 돌아서는 강희를 붙잡아 보지만 강희는 사고 전으로는 못 돌아간다며 밀어냈다. 내가 상관없다고 하면 내 죄가 사라져. 물밀듯 밀려온 기억의 죄책감까지 고스란히 되살아난 강희는 이미 모든 걸 되돌릴 수 없단 결론에 끝을 정해놓은 듯했다. 달라지는 건 없을 거야. 넌 다시 돌아올 거고 난 여기 그대로 있을 거니까. 지금은 강희를 붙잡을 수 없단 걸 깨달은 연수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기다리겠다 한다. 한편 춘필은 3년 전 발현되어 치료받았던 혈액암이 재발하는데 치료를 거부한다. 그 사실을 모르는 강희가 홀로 늪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을 때 춘필의 곁을 연수가 지키며 치료라도 받자며 계속 설득했다. 난 널 막연한 죄책감 속에 홀로 내버려둘 수가 없어. 그리고 강희가 떠날 결심을 하자 연수는 진실에 부딪혀보기 위해 같이 경찰서를 찾아가 교통사고 조사기록 열람 요청을 한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잖아. 어떤 결론이 나든 꼭 내 옆에서 내 손잡고 같이 극복해보자. 연수의 노력에 강희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고 일단 부딪혀보기로 했다. 결과는 강희의 탓이 아니었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 4대가 연쇄 충돌하여 발생한 눈길 미끄럼 사고였던 것. 강희의 고민형은 어느 차 배기통에 있었던가 하니 남편이 죽고 잘못된 선택을 하려 했던 수지. 차 배기통 안에 들어가 있었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려던 차가 고민형 때문에 퍼져서 본의 아니게 강희가 수지를 살린 격이 됨. 남편의 바람 사실을 알게 된 뒤 에스더는 모든 걸 포기하고 미국으로 가려 하고 석경은 심쿵이 아빠를 구하는 걸 돕겠다 하는데 새 출발해야지. 근데 심쿵이랑 같이 해. 당당하게 에스더답게 널 있는 그대로 다 받아줄 그런 남자 찾으라고. 이 둘이 러브라인 각. 한편 강희는 춘필의 방에서 양뭉치를 발견하고는 놀라서 어디 아프냐 묻는데 강희가 걱정하는 게 싫은 춘필은 둘러댄다. 죽을 병 아니겠지? 그래서 강희는 연수에게 뭔가 아는 게 있냐 묻고 춘필이 비밀로 하길 원하기에 연수는 모른 척했다. 하지만 왜인지 강희는 안심이 되지 않아. 다음날 어디론가 향하는 두 사람을 뒤쫓고 요양병원에 입소하려는 현장을 잡는다. 낭만 있는 춘필 씨는 병명이 뭔데? 암. 그리고 아빠의 투병 사실을 연수에게 아빠 얘기를 과감없이 털어놓은 강희는 요양원 할 거야. 성공적이었고 다들 강희의 실력을 인정했다. 아직 서울과 하나읍을 오고 가겠지만 강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하나읍에서 12회 모텔 리모델링 인생 리모델링 성공한 지강이 해피엔딩. 춘필이 암에 걸린 걸 알게 된 강희는 지난 날을 돌아보며 늘 자신을 챙기던 춘필에게 자신이 매정하게 대한 것을 후회한다. 춘필 씨 나만 두고 안 죽을 거라고 말해줘. 춘필 씨한테 무슨 일 생기면 옆에 있을 거라고 말해줘. 아저씨 아무 일 없을 거고 난 늘 내 옆에 있을게. 연수에게 아빠 얘기를 과감없이 털어놓은 강희는 돌아온 춘필을 웃으며 맞이한다.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처럼 짐 정리를 하는 모습엔 속이 살짝 뒤집어졌지만서도 그냥 하던 대로 살면 돼. 너는 내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고 그러면 돼. 걱정하지 마. 춘필은 좋은 딸이 되려 부담을 가지는 강희가 편해지도록 짓궂은 장난을 치면서도 감싸줬다. 춘필은 짐을 정리하며 여러 사람들의 추억이 담긴 모텔도 팔려고 내놓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건물을 보러 오자 짜증난 강희는 춘필을 찾고 병원복을 입고 정말 아픈 듯한 춘필에 또 울컥한다. 춘필이 모텔을 내놓은 건 다 이유가 있었다. 무서워서 그래. 여기 쌓인 추억들 붙들고 내가 집착하게 될까 봐서도 그렇고 또 남이 내 병 수발 들게 하면서까지 내가 살고 싶어질까 봐. 남들을 도와줬으면 도움받을 만도 한데 주위에 패기치기 싫어 정리하고 강희에게도 미련이 될까 봐 자신이 다 정리하기로 한 것. 요양원 할 거야. 강희는 모텔을 파는 게 싫다며 물려달라 한다. 그걸 바꿔서 요양원을 만들 거라며 그 계획엔 춘필과 자신의 딸이 함께하는 미래도 존재했다. 그래서 인테리어 전문가인 자신의 실력을 발휘해 모텔 캘리포니아를 요양원으로 탈바꿈시키려 따로 준비하고 그 사이 오텔 하나가 완공된다. 루프탑 풀까지 설치된 오텔 하나는 그야말로 성공적이었고 다들 강희의 실력을 인정했다. 아픈 아빠를 챙겨주는 마을 어른들의 감동받은 것도 잠시 철없는 동문들까지 강희에게 지난 잘못을 사과했고 하나읍은 더 이상 강희에게 쓰린 공간이 아니었다. 나 모텔 리모델링하러 왔는데 인생까지 리모델링하게 될 줄은 몰랐어. 아직 서울과 하나읍을 오고 가겠지만 나중엔 하나읍에 정착해 살지 않을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 어디 안 가고 내 옆에 꼭 붙어 있을게. 사랑해. 사랑해. 강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하나읍에서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